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장 전화음질 표준화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라는 것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상대방과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목소리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소리를 1940년경에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IT 융합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동물한테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일까? 그래서 코도 막아보고 혀도 베어보고 목도 구멍을 뚫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다가 우리 드디어 1940년도에 이렇게 R. 두들리라는 사람이 이런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소리는 보통 여기원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공명음을 만들어내는 걸 여파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여파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목구멍에 2분의 1 위치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면서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락 하고 떨림이 생기는데 그 목의 2분의 1 위치에 바로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대라고 하죠. 여기에서 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대는 결국은 이 목구멍에 얇은 막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없을 때는 막혀 있다가 이제 숨을 들이켜 가지고 이만큼 폐가 팽팽해져 있으면은 이제 허파를 조금 압축을 하면 여기가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공기가 조금 빠져나가고 다시 탄력에 의해서 닫히고 또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따따따따따따 이런 해서 이게 주파수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소리가 바로 이 턱 바로 밑부분 이런 영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영국의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있는 부분 또 혀 뒤쪽에 있는 부분 인두강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입 안에서의 공명 이런 것 입도 이렇게 치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울려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 니영, 이영, 미영, 니영, 이영, 미영 있잖아요. 니영, 미영, 이영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 비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느 해보세요. 느, 무, 그러면은 요 부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랄 캐버티라고 하는 입 안에서 울림은 없어져 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울려요. 이것을 비염이라고 그래요. 네이절 캐버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대면 보통 여기서 바람이 나오니까 이 앞에다가 이제 마이크로폰 여기서 한 10cm 아래로 10cm 떨어진 이 부분에 마이크를 갖다 대야 바람 소리 없이 목소리를 잘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성대 톤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순의 꼬마는 천재손을 좋아한다는 그런 문장인데 그 중에서 성대 떨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성대 떨림은 우리 애기들이 말을 못할 때 울음소리를 가지고 배고프다라든가 또는 아프다라든가 또는 화가 났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순전하게 성대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의 혀, 치아,
뭐 이런 위치에 따라서 혓바닥, 그 다음에 치아 뭐 이런 위치에 따라서 이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공명 주파수가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배음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2배음, 3배음 뭐 이렇게 주파수 그 처리된 것을 가지고 밖으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혀의 위치에 따라서 치아의 위치에 따라서 이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막아버리고 입으로 나가는 소리를 막아버리고 콧구멍으로 나가는 소리를 조절하면은 예를 들어서 입 앞부분에서 막으면 미음이 되고 하면은 그 끝부분을 막고 하면은 중간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소리가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비음도 혀의 위치 막는 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결국 코에서 울리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런 소리 발생이 여기원, excitation source라고 그러고 여기에 여파음, 레조넌스 사운드라고 그래요. 레조넌스 사운드 또는 필터드 사운드, 필터링 사운드 뭐 이런 말을 써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악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피리를 불면 푸푸 소리밖에 안 나는데 요 입 부분, 이런 부분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떨림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부으면 삐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피리의 길이로 조절을 하면 바로 여기에 공명음이 바뀌어가지고 도레미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허파에서의 이 공기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세게 하고 연하게 하고 또 이 방출의 이 흐름을 작게 조절하면 소리의 그 강세 있잖아요. 강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혀의 이거 위치를 잘 하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딱 들어봤는데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나운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혀가 잘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혀가 잘 움직이도록 혓바닥 뭐 이런 부분에 붙어 있는 걸 수술을 하면 된다 그래요. 이비인후과에서. 자, 그런 식으로. 또 축농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가 막혀가지고 그거 보면은 부드러운 소리로 나오긴 하지만 코가 막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답답하게 느낌을 받아요. 저음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음이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좀 부드러운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음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왜? 이 입으로 나와야 될 소리를 콧구멍 안에서 상쇄를 시켜서 안티 레조넌스라는 걸 만들어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려면은 이제 폐활량이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예, 아무리 뭐 2등병, 1등병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열을 하거나 열병식 뭐 이런 걸 사회를 할 때 그때 그 분단장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큰 순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뭐 분단장도 하고 뭐 이렇게 흐름을 리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폐활량이 커야 돼요. 폐활량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몸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소리 얘기를 하느냐면 이 소리를 결국은 전화음으로 받아가지고 전화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소리를 할 때는 우리가 요 소리가 크면 안 되죠. 상대방이 들을 때 아주 불쾌하게 들으지.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하면서 그러면서 혀만 잘 움직여가지고 이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요. 응? 그래서 이 목소리 중에서 전화기에 감정을 실지를 않고 이 통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화난 것을 그냥 큰 소리로 하면은 상대방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소곤소곤 되는 통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을 이 성대를 떨지 않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전하게 여기 목을 안 떨고 성대를 안 떨고 입에 의해서 바람 소리에 의해서 여기만 시켜가지고 하면 돼요. 그때는 성대가 안 떨려요. 여기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소곤소곤 통화라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삼성 휴대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고 휴대폰이 나왔을 때 소곤소곤 통화 뭐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신호가 마이크에 잡히면 그러면은 이런 파형이 돼 버려요. 소리가 떨림에 의해 가지고 나오면은 파동 형식으로 되는데, 모든 파동은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소리든지 이런 사인 함수들이 여러 개 결합이 돼 가지고 얻어져요. 그래서 마이크 입력에 이런 사인 함수 같은 게 잡히겠죠. 파동이니까요. 그러면 한 주기, 이것을 한 주기라 그러고, 주파수는 요런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개 나오느냐, 그것을 주파수라 그래요. 이게 만약 1초 동안에 100개 나오면은 주파수는 100Hz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 발성을 했을 때 변수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의 강약이에요. 이 소리가 크면 이 진폭이 커지겠죠. 이렇게 진폭이. 또 고저가 있어요. 소리가 얼마나 고음이냐 저음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소리의 지속시간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장음이 있고 단음이 있잖아요. 장단으로 낮춰가지고 이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장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신호를 우리가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즉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봐요. 시간도 무한대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진폭 레벨도 무한 레벨로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간도 무한계고 그 시간별로 레벨도 무한 레벨이고,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 즉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인 컴퓨터한테 주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과를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한점의 집합, 무한레벨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한계로 바꾸려고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시간을 잘라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균일하게 이렇게 잘라요. 이걸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균일하게 잘라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의 레벨만 쳐줘요. 이런 거를 우리는 PAM이라고 그래요. Pulse Amplitude Modulation. 뭐 이런 말을 써요. 그 시간만 자른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시간을 잘랐다 그래서 디지털 타임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타임. 즉 시간을 유한계수로 자르면 디지털화 했다 그래요. 유한계수로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세세하게 잘라야 되느냐? 자, 그거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림을 만족하면 되는데, 어떤 신호의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가 F 서브스크립트 M이다 그러면, FM이다 그러면 그거의 2배 이상의 주파수로 결국은 샘플링을 하면, 즉 표본화, 표준화가 아니고 표본화예요. 표본화, 샘플링을 하면, 시간을 자르는 걸 샘플링이라고 그러고, 여기 표본화를 하면, 그러면 그 표본화된 것들이 결국은 샘플링 세어림, 즉 나이키스트 샘플링 세어림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타임 구간으로만 얻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소리로 발음을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의사교환용으로 해보니까 이 목소리가 한 3.5kHz의 성분, 3.4kHz의 성분만 있으면은 웬만한 의사교환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면 얼마예요? 그러면 뭐 한 7kHz로 샘플링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잘라내는 역수, 요 샘플링 타임이, 샘플링 주파수 fs분의 1을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 간격이 7kHz쯤 하면 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8kHz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텔레폰, 전화 음질에서는, 이건 마이크 음질이 아니에요. 전화 음질이에요. 전화를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과 텔레폰, 이 목소리, 폰이라는 목소리를 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네틱스, 폰 사운드라 그래요. 이 폰을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과 의사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텔레폰, 멀리 있는 사람과
그러려면은 결국은 샘플링은 8000Hz만 하면 된다. 1초에 8000번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목소리 의사교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 4000Hz까지는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간만 유한 개수로 잘랐을 때 레벨은 아직도 무한 레벨이에요. 이렇게 잘라놨을 때 무한 점의 개수를 이것을 PAM이라고 그래요. PAM 신호. Pulse Amplitude 모듈레이션이다. 뭐 PAM이라고. 아무튼 여기 레벨이 아직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산 신호라고 그래요. 이산 신호. 즉 이산이 뭐냐면 이렇게 구분 짓게 디스크리트하게 타임이 나눠져 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레벨을 또 유한한계로 이렇게 나눠요. 유한한계로. 레벨을 유한한계로 하는데 이 8비트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8개로 8비트로 하면은 2의 8승계 즉 128개의 레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8까지 플러스 쪽으로는 0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 그래서 256개의 레벨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한문으로 양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한한 개수의 양의 레벨로 즉 유한한 개수의 레벨 그 레벨로 나눈다. 그게 퀀타이제이션이에요. 타임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세럼을 만족하는 샘플링이라 그랬고 이 레벨을 유한하게 하는 것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초에 8000개가 나오고 샘플링은 레벨을 또 8비트로 해야 되니까 8864에서 64K 초당 64K 비트계가 나오는 것을 64K BPS라고 그래요. 64,000이니까 64K잖아요. 8864. 그래서 64K BPS로 우리가 시간을 8000개로 나누고 한 샘플당 한 시간 샘플당 8비트로 모델링을 하고 양자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80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8비트씩. 자, 요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우리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펄스라는 건 시간을 샘플링 했다는 거고 코드라는 것은 레벨을 8비트나 뭐 몇 비트로 이렇게 8비트로 부호했다는 거예요. 코드화했다. 그래서 이것을 PCM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어널로그 시그널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유한한 디지털 값으로 유한한 시간도 유한하게 레벨도 유한하게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을 우리는 디지타이즈드 시그널 또는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8000개가 나오겠죠. 8000개. 그래서 첫 번째는 뭐 0111, 0111, 01 뭐 이렇게 8비트짜리가 주르륵 놓여질 것이다. 요것을 우리는 PCM 데이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출석 체크를 보내줘요. 문자 응답해가지고 그게 이름, 학번, 멀미 응용 23번이에요. 왜 23번이냐면은 중간고사 한번 보고 이제 보강하는 게 한번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멀미 응용 23번을 해요. 보강은 요번 주 중에 한 번 더 이제 그 LMS 있잖아요. 스마트 캠퍼스에다 이제 올릴 거니까 그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를 한번 시청하는 걸로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멀미 응용 23번 강의인데 실제 그 멀미 융합 이 강의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주어진 즉 현재 19번째 강의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1, 2, 3, 4는 그냥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시청하는 정도로 했었어요. 자, 아무튼 홈워크가 이제 하나 주어져 있죠. 홈워크. PCM과
ADPCM의 원리, 지금 PCM의 원리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냥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코드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차분으로, 이전의 값에 비해서 차분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DPCM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레벨을 적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Adaptive Differential PCM, 이렇게 이야기해서 ADPCM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즉, 이 값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를 기준으로 그 다음 샘플의 차이만 보내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ADPCM의, 여기 이렇게 보면은 ADPCM의 원리와 사례를,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느냐? 여기 주어져 있듯이 여기에 텔레폰 스피치에 제일 먼저 상용화로 사용을 했어요. 표준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오감을 풍요롭게. 자, 오감을 풍요롭게 하게 살아가는데,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인식된 게 뭐예요? 시감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의사교환을 했었어요. 그죠? 동영상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을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귀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의사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거 멀리까지 내 목소리를 서로 전달하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신이라는 게 나오다가 이제는 전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에 대한 표준이 G.711, G.711이 1972년도에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G.711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목소리가 발생이 되면 마이크로 들어오는 이런 어넬로그 시그널을 시간도 자르고 1초에 8,000개, 레벨도 8비트로 잘라요. 한 샘플당 8비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27 그런 샘플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식을 PCM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준화 방식이 G.711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G.711에는 좀 약간 다른 방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레벨에다가만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걸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로그 스케일로 이제 압축을 했어요. 다음에 수신단에서는 익스포넨셜로 카버로 정축을 해요. 신장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시간도 자르고 어넬로그 시그널을 레벨도 8비트로 하고 한 샘플당, 그러면 64kbps가 되잖아요. 이 64kbps가 되는 걸 우리는 G.711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1984년 무렵에 갔어야 이 64kbp, 1초당 64k 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2분의 1로 줄이는 ADPCM 방식이 제한이 돼요.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84년도에는 음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좀 더 개선한 게 1986년도에 서브밴드 ADPCM 방식, G.72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64kbps를 32kbps로 이렇게 표준화하는 것이 1984년도에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88 올림픽 무렵부터 전전자 교환 시스템을 전국에 깔아가지고 아주 상용화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 ADPCM 방식을. 그러니까 오늘 그 숙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듯이. 즉, PCM과 ADPCM 방식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거의 적용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 이제 이거 뭐 G.711은 이거를 1978년도에 우리가 전전자 교환 시스템에 적용했고요. 이거는 1985년도에 이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88년도에 우리가 상용화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사이에도 계속 뭐 기술 개발이 됐는데, 아무튼 텔레폰 스피치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 위주로만 했는데 이제 오디오 위주로 좀 하자. 오디오 위주로 하면은 그 뭐예요, 음악까지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널로그 테이프 레코더가 한 7kHz 밴드위스가 되는데 거기까지를 모델링을 하자는 것이 우리가 G.722이에요. 자, 여기에 좀 더 해가지고 휴대폰에다 쓸 수 있는 것도 모델링 하다 하는 게 1992년도예요. 휴대폰은 음악용이 아니잖아요. 목소리 통신용이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니까 그때 들어가는 이런 압축 방식은 그 로우 딜레이 코드 엑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 예측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켈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지금 스마트폰도 그래요. 쓰고 있는 압축 방식은 바로 켈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켈프 방식을. 자, 이제 요렇게 되면은 먼저 32K AD-PCM 여기 PCM 방식은 앞에서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줬잖아요.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G.721 여기 보면 7.1로 되면 64kbps고 2로 되면은 이거는 요거의 2분의 1로 줄인 32kbps예요. 그 다음에 32kbps에 뭐 좀 더 해가지고 728 이거는 켈프 방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711 10번 버전은 초기 버전이고 2는 두 번째 버전이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G.721는 결국은 64kbps가 아니고 이거는 AD-PCM 방식으로 텔레폰 스피치를 음질 보완을 해서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1985년도, 뭐 88년도 이 서울 올림픽이 88년도 개최됐잖아요. 이때는요, 이 어떻게 하면은 조그만 건물에 공용으로 군의 교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실대로 치면은 여기 노량진 전화국하고 연결돼 있지만은 1000개의 번호가 바로 노량진 전화국의 군의 전화 일반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이렇게 군의 교환기 이걸 PBX라고 그래요. Private Branch Exchange 그래가지고 사슬 교환기라고 그러죠. 이런 사슬 교환기가 교환기 뭐 이렇게 노량진 전화국이나 이런 동작 전화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우리는 그 노량진 쪽에 있는 그 동작 전화국으로 이제 가는데 옛날에 노량진 전화국. 아무튼 여기에 이제 군의 전화기고 있고 또 실별마다 아주 심플한 이런 그 사설 교환기가 또 해선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도 교환이 되고 이것이 또 캠퍼스 내에서도 교환이 되고 여기에 컴퓨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종의 지금 허브라고 보면 돼요. 허브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허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지금으로 치면은 LG 뭐 LG 그 전기 뭐 LG 산전 뭐 이런 데서 전화기 교환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돼가지고 여러 개가 오면은 이걸 멀티플렉싱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보냈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연결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한 줄이 지나가는 건 0과 1의 데이터고 이런 것들이 줄을 세워가지고 시리얼 데이터, 직렬 데이터로 지나가요. 여기 각각 8비트, 8비트로 나오고 있어도 이거를 시분할을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줄을 세워서 그래서 0, 1, 0, 1 한 비트 단위로 시리얼 트랜스미션을 하고 이렇게 지금 기존의 망이 어널로그 망이라 그러면 이걸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유닛이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망에 인터페이스를 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AD-PCM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요 다음에 설명을 해주기로 해요. 여기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이어가지고 722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어요. 예, 1986년도에 여기 예를 들어서 서브밴드 방식으로 ADPCM, 요것도 ADPCM인데 이게 방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목소리 전용이고 요거는 오디오 7kHz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4kHz 목소리, 전화 목소리 위주고, 이거는 7000Hz로 오디오 방식으로 하니까 이 속에 요 4000Hz ADPCM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G.722 뭐 이제 요거에 대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비디오 하나를 이제 보고 요번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화기로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 전화기가 목소리를 멀리까지 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Hz부터 20,000Hz까지 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까 한 3,500Hz 정도까지만 보내줘도 이렇게 목소리로 의사교환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바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텔레폰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3,500Hz 이상의 목소리 성분이나 다른 어떤 오디오 성분은 전달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귀뚜라미 소리가 7000Hz다 그러면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7000Hz, 또 유선전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7000Hz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돼요. 왜? 3500Hz 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귀뚜라미 중에서도 북방 방식이 있고 남방 방식이 있어요. 남쪽에 사는 귀뚜라미는 열이 많이 나가지고 날개 부채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7000Hz 정도가 되는데, 북방 방식에서는 그렇게 더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천천히 해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는 북방에서 살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북쪽에 살고 있는 귀뚜라미는 휴대폰으로 귀뚜라미 소리 일부가 들릴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라든가 이렇게 적도지방 가까이에 살고 있는 귀뚜라미가 한 7000Hz 이상으로 막 날개짓을 하는데, 그 끼룩끼룩 그런 그 날개짓의 소리가 이 휴대폰으로는 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자, 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못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대역 제한을 했다고 그래요. 밴드위스 리미테이션 테크닉을 썼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여기는 일반 전화기는 3400Hz 밖에 안 돼요. 그래서 G.722에서는 결국은 7000Hz까지 보내가지고 귀뚜라미 소리도 약간 들리게, 그 다음에 기타 소리라든가 음악 악기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리게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G.722 중에서 이 오디오 ADPCM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